안녕하세요. 강한문석입니다. NBA 확정본 5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원래 한번 좀 전에 찍었는데 갑자기 좀 라인업적으로 변동이 있어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그래도 좀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분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NBA 판도 자체가 좀 언더 쪽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원래 이게 배트맨 10시, 9시 50분 마감되고 이제 새벽으로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기준점들이 점차 올라서 이제 아침 되면 딱 많이 올라 있는데 최근에 이제 완전 언더 트렌드여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기준점 변동이 크게 없어요. 핸디캡 같은 경우도 크게 변동이 없는 지금 모습입니다. 어쨌든 간에 5경기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워싱턴 대 오클라호마. 이 경기도 제가 영상을 찍자마자 브래들리 빌이 프로토콜에 들어가가지고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외도 갑자기 이제 순식간에 OKC 쪽으로 몰리고 핸디캡도 9.5에서 6.5까지 떨어졌어요. 좀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여전히 워싱턴 승부입니다. 빌이 없어도 잡는다고 봐요. 어쨌든 워싱턴에는 이게 빌이 빠지면은 어쨌든 워싱턴 자체가 빌을 위한 세팅이나 이제 빌 위주의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빌이 빠지면 공이 더 잘 도는 느낌은 있어요. 디니드라던가 뭐 KCP, 쿠즈마 이렇게 해가지고 볼이 조금 더 잘 돕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빠졌을 때 장점이라면 뭐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 어쨌든 이제 벤치 쪽에 몬트레즈 헤럴이나 아니면 하치무라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아브디아도 있고 지금 워싱턴은 거의 풀스쿼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이 빠진 게 제가 볼 때 그렇게 엄청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자원들이 많고 혹시나 이제 한두 자원들이 좀 부진한다 하더라도 그걸 메꿔줄 수 있는 자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어쨌든 공산농구 느낌으로 이제 워싱턴이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은 또 여러 선수들이 오히려 이제 포지션을 받고 좀 부진하던 선수들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워싱턴 승을 보고 이 기준점이 내려갔는데 일단 6.5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했어요. 지금 현재 6.5 수준이어서 더 떨어질 수도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어쨌든 마인승까지 봅니다. 초안은 워싱턴 승만 봤었거든요. 근데 빌이 빠지고 기준점이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마인승까지도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OKC는 지금 스카가 계속해서 안 좋은데 오늘 경기는 물론 워싱턴을 맞아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빵 터지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 OKC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도 하고 워싱턴의 복귀자가 너무나도 많다. 원정에서 홈도 아니고 원정에서 좀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좀 힘들다 봅니다. 두 번째 경기 토론토 대 피닉스. 일단 피닉스가 최근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특히나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캠 존슨이 빠져 있고 결국 제이 크라우더가 복귀하자마자 똥을 크게 지렸거든요. 그 전에 이제 캠 존슨은 상당히 좋은 야투감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캠 존슨의 아웃은 상당히 아쉬울 수 있겠고, 랜드리 샤멧이라는 이 샤프 슈터가 돌아오는 부분이 있지만 기복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돌아오자마자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줄 줄은 좀 미지수인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뭐 에이튼 맥기가 있다고는 하나 최근에 사실 젤런 스미스가 이 자리를 상당히 잘 대체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이튼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플러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봤어요. 그 전 경기에서도 그랬었고, 에이튼도 어느 정도 폼을 좀 올려야지 이제 팀에 더 도움이 되지 싶고, 뭐 데빈 부커, 크리스 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토론토는 게리 트렌트 주니어와 스카데 반스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일단 벤치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 주전 라인업에 2명이 빠진다면은 아무리 피닉스가 최근에 안 좋더라도 힘겹게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도 게트주랑 반스가 나와준다면은 시아캄이랑 벤블릿을 필두로 해가지고 토론토가 충분히 비벼볼 여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언더 봅니다. 양팀 다 벤치의 상태가 지금 너무나도 좋지 않고, 결국에 벤치 타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벤치들이 뛰는 구간에서 40점 득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쿼터 40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오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언더 쪽에 먼저 보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와 반스가 나오면 토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안 나오면 피닉스 승 봅니다. 빠지면 피닉스 승 봐요.
이 경기에서 좀 쎄한 점은 베벌리가 출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미네소타 풀라인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3.5에서 변동이 없어요. 미네소타가 좀 더 떨어지고 할 만도 한데 꿋꿋이 이게 3.5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쎄한 부분이 있어. 어쨌든 미네소타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까지 강팀은 아니고 라인업 자체로는 뭐 쨍쨍하지만 뉴올리언스가 홈에서만큼은 나름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시 하트도 오늘 경기 복귀해서 출전을 하는 부분이 있고 잉그램도 어느 정도 폼이 올라왔고 바란슈나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그래도 활약할 사이즈는 있어요. 뭐 캣도 어쨌든 공격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쓸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경기에는 오바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미네 쪽 봤는데 물론 이게 사실 미네소타 갈만해요. 갈만합니다. 일단 라인업 보고 최근 흐름 보고 하면은 뉴올이 홈에서 좋은 거 빼고는 미네소타 뭐 찍어볼 만한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 가실 분들은 저는 가도 괜찮다는 마인드긴 해요. 진짜로 가도 괜찮다는 마인드긴 한데 어쨌든 조금 쎄한 부분이 있다. 근데 뭐 진짜 찍어볼 만한 것 같긴 해요. 이게 약간 기준점 낚시가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기준점 낚시인 것 같고 쫄게 만들려는 좀 다르게 보면 이게 그만큼 불안하다라는 증표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기준점 낚시 같아가지고 사실 아무리 뉴올이 홈에서 최근에 좋다 하더라도 지금 미네 풀라인업인데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멤피스 대 골스. 일단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게리 페이튼 2세와 오토 포터 주니어의 출전 여부가 되게 중요해요. 게리 페이튼 2세는 이제 멤피스의 백코트 듀오를 좀 억제시켜줄 자원이고 오토 포터는 지금 어깨 부상으로 오늘 경기 출전을 한다 하더라도 야투를 시도 자체가 많이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투를 던진다 하더라도 성공률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BQ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나온다면 분명히 클레이 탐슨이나 이제 스테판 커리가 좀 더 편하게 경기할 수 있게 만드는 선수예요. 오토포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선수의 출전 여부가 그래도 중요할 수 있겠고 어쨌든 이 경기는 만약에 페이튼 2세 안 나오면은 이 멤피스의 백코트 듀오를 억제시켜줄 골스의 선수가 없어요. 클레이 탐슨 수비 잘한다고요? 오늘 20분 뛸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승패는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클탐이 40분 내내 뛸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도 골스 쪽을 더 보고 싶은데 클레이 탐슨이 20분 출전 제한 시간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게리 페이튼 2세가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자모란트나 데스먼드 베인을 막을 선수가 골스에 없거든요. 지금 없어요. 그냥 못 막습니다. 근데 어쨌든 멤피스는 커리나 뭐 위긴스, 탐슨 다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자원으로 어느 정도 완벽하게 막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한 지금 멤피스의 라인업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멤피스 쪽을 보고요. 물론 게리 페이튼 2세가 나온다면 좀 어려워지긴 합니다. 오토포터랑 어쨌든 멤피스 쪽을 초하는 확정본 지금 라인업이 뜨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 218.5인데 번호 기준점이 지금 좀 올랐어요. 221까지 올랐는데 요 기준점 언더 봅니다. 어제와 똑같이 언더. 저는 오히려 수비전으로 좀 갈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쨌든 캐번 로니가 최근에 골밑에서 엄청나게 좋은 수비를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부분이 있고 멤피스는 뭐 수비가 좋아요. 기본적으로 수비가 괜찮습니다. 이전 자모란트가 들어가 있던 시즌 초반에 멤피스는 거의 뭐 수비가 없었는데 선수들이 점차적으로 수비의 호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맞춰놔가지고 지금은 수비가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언더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오버보다는 이렇게 보고. 다섯 번째 경기 이제 클리퍼스 대 덴버. 이 경기는 일단은 지금 여기는 윌 바튼이 아웃이라고 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영상 다시 찍기 전에 이제 쓱 봤는데 GTD로 바뀐 것 같아요. GTD로 좀 바뀐 것 같고 GTD로 좀 바뀐 것 같고 너무 알아보기가 힘드네. 어쨌든 그렇고 이 경기는 어제와 똑같이 저는 덴버 쪽이 근소하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클러치에서 어쨌든 요키치가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고 두 팀이 점수차가 크게 벌어질 것 같지 않아요. 결국에 클러치 가서 경기가 결정될 것 같은데 결국 요키치가 있는 덴버 쪽이 좀 더 나아 보이고 어쨌든 저득점 언더 쪽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클리퍼스 같은 경우 지금 다득점으로 좀 가려면은 레지 잭슨, 커피, 모리스가 다 터져야 돼요. 여기서 이제 바툼이나 주바츠가 나쁘지 않은 활약 정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쉽지 않고요. 벤치가 별로기 때문에 벤치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블레소 같은 애들이 쉽게 돌파를 할 것 같지가 않아요. 덴버의 백코트 수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피도 활약에 지난 가끔씩 빵빵 터질 때가 있어요. 3점이 얘가.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로 보이고 결국 레지 잭슨이랑 모리스가 멱살 잡고 좀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으면 저득점의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고 덴버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스틴 리버스가 최근에 야투가 빵 터졌던 날이 있는데 뭐 오늘 경기도 사실 갑자기 부진하진 않을 거예요. 크게 부진하진 않을 건데 덴버도 공격 자체가 답답한 면이 있고 턴오버가 너무 많아요. 요키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 특히나 다른 선수들이 크게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턴오버가 좀 많은 부분. 그래서 언더 쪽 기준점이 좀 낮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제 NBA 5경기 확정본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